반갑습니다, 여러분. 경비지도사 전문강사 이노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총기 사용의 기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칙이죠. 총기를 사용할 때 여러 방식으로 쏴라, 이런 방식을 이용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안전수칙 중에는 경고가 있겠죠. 경고. 원칙은 여러분 항상 총기를 사용할 때는 구두 경고를 하거나 공포탄 사격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해야 되죠. 그러나 매우 급박하거나 매우 위험하거나 또는 은밀한 작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예외사항 5가지 보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경고할 시간이 여유가 없다. 경찰관 또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급습을 한다. 그 다음에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야기될 상황이다. 범행이 눈앞에 실행되고 있다.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한다. 이럴 경우는 경고할 시간이 여유가 없죠. 당연히 경고 없이 사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 금지 규정이 있는데, 범죄와 무관한 나중에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해서 안 된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 대해서 총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거 원칙인데, 14세 미만자 임산부는 총기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상대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4세 미만자가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는 총기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칼은 총기나 폭발물이 아니죠? 총기하고 폭발물이니까. 자, 그래서 칼을 가지고 대항할 때는 총기 사용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13세가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경찰관이나 특수경비나 경호경찰관에게 대항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는 총기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14세 미만자 임산부는 총기 사용 원칙으로 금지되는데 예외는 있죠. 그런데 앞 시간에 여러분 전자충격기를 볼 때는 전자충격기는 14세 미만자 임산부에 대해서 무조건 총기 사용 금지고 전자충격기 사용 금지고 무슨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총기보다도 전자충격기를 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법상에 좀 문제가 있다. 총기에도 사용해도 예외 규정을 뒀는데 전자충격기인데 상대방이 예를 들면 13세 미만 13세라 임산부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한다. 그때는 당연히 전자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법상에 조금 모순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규정은 이렇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호 무기의 종류 재원입니다. 이 재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총 같으면 총의 무게, 길이, 구경, 총알이 나가는 구경 지름이죠. 총알이 나가는 그 총신의 길이, 지름. 그 다음에 사거리, 그 다음에 강선, 이런 것들 다 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원을 좀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권총인데 모든 종류의 권총에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유효사거리는 50m고, 최대사거리는 1500m입니다. 여러분, 유효사거리라는 개념은 맞았을 때 50m 안에 맞을 때는 즉사할 수 있는 개념. 이게 유효사거리입니다. 그 다음 최대사거리는 총알이 날아가서 최대한 멀리 가서 떨어질 수 있는 거리. 이게 최대사거리죠. 그래서 최대사거리는 큰 의미가 없고 유효사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권총은 유효사거리가 50m.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강선이라는 개념이 강선에만 참 독특한 빌강자인데 총신 내부에 나선형으로 파진 홈입니다. 홈이면 홈. 자, 이게 뭐냐면 총알을 발사하게 되면 총알이 우측으로 돌든지 좌측으로 돌든지 돌면서 날아가게 만들어놨어요. 미사일에 햇빛에 비춰보면 홈이 파져 있어요. 나선형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우로 돌면 우선이라 부르고 좌로 돌면 좌선이라 불러요. 그런 게 조가 6개 있으면 6조 부르고 4개 있으면 4조 이렇게 부르는데 총마다 6조, 4조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총의 이 강선을 보고 이 어느 총에서 발사됐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총기의 지문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강선이 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는데 이제 여성분들은 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선은 38 권총이죠. 38 권총은 여러 회전식 권총입니다. 리발버 권총이라 부르기도 하고 회전식 권총이라 부르기도 하고 중국 한자로는 6혈, 이 글자 잘못 썼는데 6이 6자 아닌데 6자입니다. 구멍이 6개 있다. 총알이 나간 구멍이 6개 있다 해서 6혈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리발버 권총입니다. 이것도 리발버 권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톡대 나온 거 있죠? 요 톡대는 여기가 바로 리발버입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6개 있어요. 실탄 6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혈포라 부르는데, 요 이제 실탄에 들어간 요 부분을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실린더. 그래서 실린더가 회전하죠. 실린더 회전식 권총. 이게 바로 389형 권총인데, 요 389형은 6조 좌선형이 있고 6조 우선형이 있습니다. 좌우형이 다 존재해요. 이런 창은 좀 드물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459형 권총은 지름이 0.45인치, 389형은 0.38인치라서 그런 거예요. 0.45인치 구경을 가진 권총인데 이건 6조 좌선입니다. 사진을 보면 요게 요 두 개가 바로 459형 권총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 총알이 나간 요 구멍이 있죠? 구멍이 여기에 0.45인치라는 뜻이고, 여기에 탄창집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이가 딱 때리면 총알이 나가는 것이죠. 자, 요 탄창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459형 권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경이 요게 389형보다 조금 더 굵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6조 좌선입니다. MSC9은 저격총입니다. 망원 렌즈가 달린 저격총인데 4조 우선입니다. 우로 회전하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총들이 나오는데 소총들은 대부분 다 6조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총은 6조 우선이고, 자, 암기 방법은 여러분 38 권총은 막 회전하죠. 회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모르는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돌 때, 사람이 돌 때, 김연아가 돌 때 우로도 돌고 좌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 막 돈다 생각하시고, 38은 좌우선 우선이 다 있다. 386세대, 386세대를 보죠. 386세대 좌로 우로 맘대로 돈다 이렇게 하시고, 459형은 456이죠. 456, 456, 6조 좌선입니다. 456 좌선. 그 다음 MSC9은 4조 좌선 하나밖에 없죠. 저격총 4조 우선입니다. 저격총 MSC9은 M4입니다. M4, MP4 있죠? 여러분 뭐 노래 듣는 음악기 MP4인데 M4 MSC9은 4조다. 나머지는 전부 6조 우선입니다. 자, 그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자, 여기 실탄이 있죠? 실탄이 5발 있고 한 발은 공포탄입니다. 6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이가 이렇게 동이가 딱 치게 되어 있죠? 공이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해가지고 노출 공이치기라고 부릅니다. 자, 경호 무게의 특징을 살펴보면 38 권총은 실린더 회전식이라고 얘기했죠? 반자동식입니다. 한번 당길 때마다, 방아쇠 한번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반자동식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 실탄을 넣기 때문에 실린더 장전식. 분리 복합작용식은 여러분 실린더를 열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를, 자, 요 실린더를, 자, 요 탁 이렇게 열면 왼쪽으로 밀면 말이죠. 탁 열려요. 그래서 총알을 뒤쪽에서 이렇게 장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리복합, 실린더하고 총 몸체가 분리해서 움직인다. 분리복합 작용식이다. 그 다음에 총의 후미에서 총알을 집어넣죠. 총미 장전식이다. 그 다음에 공이가 노출되어 가지고 노출 공이식입니다. 공이는 실탄의 꽁무니 부분을 딱 때려주는, 실탄에 들어있는 폭약을 폭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파지식은 손으로 잡죠. 손으로 양손 또는 한 손으로 개머리판을 잡는 파지식. 그 다음에 총알을 발사함으로 생기는 어떤 열을 공기로 시킨 데서 공명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459형 권총은 역시 반자동식이고 탄창 또는 탄알집을 밑에서 탁 집어서 탁 끼우는 그런 탄알집 장전식이고, 파지식 공명식은 똑같습니다. 자, 22기 고경 권총은 389형이나 459형의 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위력을 상당히 약화시킨 0.2인치 권총인데, 이거는 그 어떤 389형이나 459형을 쪼물어 해가지고 범인을 죽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서 형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권총입니다. 그래서 이건 총알 소리 들어보면 이 38이나 459형은 빵빵 소리가 나는데, 이 구경은 틱틱틱틱 이래가지고 뭐 애들 장난 같아요. 저도 쏴봤는데, 반자동식이고 탄알집 장전식이고, 그 다음에 특징이 말이죠, 반동식이다, 복동식인데, 반동식은 총알 쏘거나 반동이 손에 굉장히 옵니다. 반동이 오고, 복동식은 단동식의 반대말인데, 단동식과 복동식인데, 단동식은 반동이 좀 약한 거고, 센 거고, 복동식은 반동이 약한 겁니다. 반동이 약한 것을 복동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22의 경우는 총 구경이 작으니까 아주 반동이 작습니다. 38, 40의 반동이 굉장히 세요. 여성들은 쏘면 굉장히 겁이 나서 못 쏠 정도로 활이 움찔움찔합니다. 근데 이 복동식은 쏴도 별로 뭐 느낌이 없어요. 공식 쏘는 거 비슷해요. 그 다음 파지식 똑같습니다. 자, K5 권총은 그 전차분들이 휴대하는 것인데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이게 이제 22구형 권총입니다. 22구형. 총알이 작죠? 이렇게? 작습니다. 요 구경이 0.2인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5mm 정도? 5m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mm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K5 권총, 요것도 K5 권총인데, 전차분대를 쓰는 거죠. 유효사율 역시 50m고, 그죠? 무게는 800g 정도 안 되는데 반자동식입니다. 역시. 한 발에, 땡길 때마다 한 발씩 나가야 되죠. 자, K5 권총. 그 다음에 이 권총의 사격 자세를 알아둬야 되는데, 이 중에 특별히 여러분, 웨버 사격 자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FBI에서 리발버 권총의 사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잭 웨버라는 경찰관이 개발한 사격 자세입니다. 종전에는 사격을, 권총 사격할 때, 한 손으로 리발버 권총을 잡고 사격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경찰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때쯤에 이 웨버 사격 자세를 받아서 양손으로 권총을 잡고 쏘는 것을 배웠는데, 자, 양손으로 잡았을 때는 총을 든 오른손으로는 앞쪽으로 약간 밉니다. 그 다음 왼손을 오른손에 받쳐주는데, 받쳐주는 왼손은 자기 쪽 약간 당기듯이 해서, 오른손은 밀고 왼손은 당기듯이 하면서 양손에 힘을 준동해 준 상태에서 격발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손의 움직임이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 양손을 잡았기 때문에 총을 발사한 이 충격도 꽃게편 팔에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웨버 사격 자세라고 부른다. 리발버 권총의 사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총을 보면 소총들입니다. 소총 M16A1, K1A, K2 소총들죠. 세 가지 소총을 살펴보면 M16A1 소총은 저도 많이 잡았습니다. 꼴람전에서 미군들이 주로 또 한국군들이 주로 썼던 소총이죠. 반자동 및 자동식입니다. 자, 한 발이 쏠 수도 있고 한번 땡기면 연속으로 방아쇠 땡기고 있으면 연속으로 수십 발이 쭈르륵 나가는 자동식입니다. 그 다음 탄알집을 밑에서 장전한 거는 459경 권총과 동일하고요. 어깨에 붙여서 쏘기 때문에 파지식이 아니고 견착 사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의 힘으로 놀이쇠를 전진 후퇴시키기 때문에 가스 작용식이라고 하는데, 가스의 힘으로 놀이쇠를 전진시키면서 총알을 앞으로 내보내죠. 그 다음에 공기힘으로 시키기 때문에 역시 공링식입니다. K1A 소총은 최초의 국산 소총입니다. 역시 다른 방식은 똑같은데, 뭐죠? 똑같죠? M16A1하고 K1 소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실패작이었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K2 소총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 군경의 주력 하기는 K2 소총인데, 저는 K2 소총 쏴보질 못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다 주로 K2 소총을 많이 쏘죠. 다 똑같은데 가스 작용식이 아니고 가스 피스톤식인데, 가스 작용식과 가스 피스톤식은 둘 다 가스 힘으로 놀이쇠를 전진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약실에, 예를 들면 여러분 총알을 발사하거나 화약이 폭발하면서 약실, 실린더 같은 것이죠. 약실에 오염물질이 많이 남아요. 어떤 폭약가루 같은 게. 그게 많이 남으면 총알이 아직 발사가 안 됩니다. 근데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이 작용식이고, 오염이 적은 것이 피스톤식이에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이 M16A1 소총을 가지고 사격을 하다가 처음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우리 미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쏘다 보니까 전장에서 막 총을 쏘면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안 된 거예요. 발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량한 것이 바로 가스 피스톤 방식입니다. K2 소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특징은 점사식입니다. 한번 땡기면 점사해 놓고 쏘면 세 발만 따닥 이 세 발씩 나가요. 총 실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접철식은 뭐냐면 개머리판 부분을 반으로 탁 접을 수 있어요. 180도로.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접철식. 자, 이게 M16A1 소총이죠. 제가 배웠던 소총인데, 요 보면 개머리판이, 요거 K2 소총이죠. K 소총인데, 요 부분 개머리판 부분을 이렇게 반 딱 접었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탁 접으니까 짧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밀림지대를 이동한다든가 휴대할 때 굉장히 간편한 것이 바로 이
접철식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K2 소총에 처음으로 가스피스톤식, 점사식, 접철식 방식이 도입되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관단총 MP5입니다. 경찰 특공대에 주로 쓰는데 나머지 다 똑같고 역시 이것도 가스 작용식인데 잘못됐네요. 가스 작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점사식이고 점철식입니다. 자, MP5도 가스 작용식입니다. 이 톤은 글자 잘못된 겁니다. 가스 피스톤식은 K2밖에 없죠? K2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예를 들면 각 경호 무기의 종류 중 특성이 다른 건 하나는 고르라. 이렇게 부른다면 예를 들면 K2 소총 같은 경우는 가스 피스톤식이죠? 유리하지 않습니다. 가스 작용식, 가스 작용식, 가스 작용식. 그죠? 자, 이렇게 좀 구분해 두시고요. 자, 경찰 사용 무기 탄약 관리인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간단히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근거해서 설명드리면 무기 탄약고 설치입니다. 먼저 무기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찰 무기고는 집중 무기고와 간이 무기가 있는데 주로 경찰서, 지방경찰청, 상급 부대에는 이런 데 무기고는 집중 무기고입니다. 경찰서 뒷마당에 보통 별도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이 무기고는 24시간 상주하는 기능부서, 운영부서에서 상주하는 부서에서 주로 이 무기를 씁니다. 지구대, 24시간 근무하죠. 파출소, 상황실, 1, 2타겟대. 요 네 군데만 간이 무기고요. 집중 무기고에서 대여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무기를 바로바로 반출해서 쓸 필요가 있는 부서, 즉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부서, 이런 데는 간이 무기고, 나머지는 다 집중 무기나 여 무기는 꺼내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거의 못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무기를 설치하는 장소 네 군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무기고 탄약고의 설치 유의사항, 이것도 여러분 다 배웠을 겁니다. 환기장치, 방석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을 해야 된다. 총을 거치하는 것을 총가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탄약고 무기고는 반드시 분리해야 되죠? 탄약고 터지면 무기가 다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가능한 본청사와 경계는 독립건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찰서 뒤에 가면 탄약고 창고 하나, 무기고 창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환기통 등에는 쇠창살을 설치해서 사람이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중 시건 장치를 해서 출입문에 보면 위에 하나의 출입문에 위에 자물쇠 하나, 밑에 자물쇠 하나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 숙지실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외부에는 철조망, 조명 등 순찰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탄약관은 전기시설을 금지하고 조명은 건전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시설 해야 되고, 다만 전기시설 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방폭 설비를 갖춘 탄약고에는 전기 설비를 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기 누전으로 탄약이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전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무기 탄약 보관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탄약 대여입니다. 이 대여란 것은 집중 무기 안에 든 무기를 꺼내서 예를 들면 사격 훈련 목적으로 빌려준다. 그죠? 이런 건데, 자, 중요한 건 비움 보겠습니다. 경찰기관장이 평상시에 소속경찰관에게 무기 실탄을 대여할 때는 소총은 정당 20발 이내, 권총은 정당 실탄 8발 이내 기준에 따라야 된다. 내줄 때 소총은 20발, 권총은 8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20발 8발인데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라든가 특수경비원은 이게 15발 7발이죠. 15발 7발입니다. 자, 경찰관하고 다르다.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무기탄약 회수 및 보관입니다. 자, 요거는 무기탄약을 지급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즉시 회수해야 되거나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또는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 이 사유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요 빨간 글씨 된 거죠. 요거는 최근에 2018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요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즉시 회수 대상은 무기를 지급했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해서 바로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상 비리로 징계 대상이 됐다.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은 위험하죠. 총기 사고 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자, 예를 들면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되면 기소가 될 수도 있고 파면될 수도 해임될 수도 있고 구속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표를 낸 사람. 자, 징형사입니다. 즉시에서는 징형사. 민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자는 해당 없어요. 징형사를 외우시고, 자, 회수할 수 있는 대상. 자, 이거는 경찰장비관리칙 120조 2항이 2018년 10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찰기관장은 무기유대한 자 중에서 다음 해당자가 있을 때는 무기소지적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위험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요. 이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고. 자,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 문구에 해당한다. 경찰관에게 적성이 맞지 않다. 이건 해소할 필요가 있죠.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이 있다. 예를 들면 조현병이 있다. 권하겠죠. 정서불안 상태로 인해서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 소속 부서 장이 요청한 자. 예를 들면 형사과장이 이 사람 정서불안이니까 안 되겠습니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되면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기타 경찰관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자. 요 네 가지 직군에 속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무기탄약을 해소할 수 있다. 그전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전에 이 부분은 청경하고 매우 흡사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보관 대상입니다. 술자리나 연회 장소에 출입할 경우 또는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총기를 무기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즉시 회수 대상 세 가지하고 회수할 수 있는 상대적 회수 대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있는 게 요거 네 가지 사유. 요걸 확실히 구분해 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청정 특징하고 비교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무기 회수 대상을 사유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지급금지 또는 즉시 회수 대상밖에 없습니다. 정형사죠? 정신질환 형사사건 사입이면 형사 요거는 경찰과 똑같습니다. 자, 정신질환자인데 정신질환자는 경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상 문제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특정은 여기에 즉시 회수 의무 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청원경찰도 역시 즉시 회수 대상에 보면 사유가 징형사 염주변이요. 징계 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자, 요거는 경찰과 똑같죠? 1, 2, 3은 경찰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염제적인 자, 주배의심한 자, 변태경역자. 요 4, 5, 6번은 경찰의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 5, 6번은. 근데 청경은 그대로, 염주변은 그대로 즉시회수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징형사, 염주변인데, 그럼 특수경비원은 왜 징계 대상자가 없느냐? 특수경비원은 여러분, 경비법에 징계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징계 자체가 없어요. 물론 특수경비원은 회사 사기로 징계 절차를 만들 수 있지만, 경비법에는 징계란 말이 없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청경은 징계가 있죠? 5가지 징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경은 징계 대상자 되면 즉시 회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수경비원의 사유하고 청경의 사유 6개, 그 다음에 경찰관 사유 여기 3개, 여기 4개.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23분 지났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무기탄약 취급상황 안전관리